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오늘 우리 챕터 7 할 차례죠. 챕터 7 한번 우리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은 앉아서 빌리는 것이고 서서 갚는 것이다. 이 썸네일 보셨을 텐데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참 돈이란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 가지고 참 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재벌 회장님들, 참 종교를 막론하고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53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정말 많은 눈 밝은 사람들을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닐 때 돈은 앉아서 빌리고 서서 갚는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은 거만하게 빌리고 공손하게 가서 갚아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지금은 큰 돈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할 3귀가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세 가지가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값에 대한 금 선물 시장에 3월 26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종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40년간 금값을 보게 되면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금값이 20년간 거진 움직이지 않다가 중국이 이제 북경올림픽 하면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거의 2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금값이 올랐었죠. 금값이 그렇게 오르다가 2008년도 북경올림픽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로 다시 내려왔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참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한번 떨어졌던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건지 안 그러면 못 올라갈 건지, 집값도 그렇고 사람의 운세라는 것도 그렇고 잘 나가던 사람이 참 힘들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인가. 그런데 한번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화식열전 공부 주제이기도 합니다. 금값이 저렇게 다시 오르려면 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금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결국은 금으로 저렇게 돈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식열전을 태사공이 쓰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주나라를 세운 후 태공망이 영구지방 제후로 봉해졌을 때, 주나라가 이제 봉건 국가를 하면서 이제 제후국을 많이 두죠. 강태공이 원래 제나라 사람인데 이제 자기 고향의 제후로 봉해지죠. 그곳 땅은 염분이 많고 바닷가니까 백성들의 수도 적었다. 이 바닷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죠. 화족들이 전부 안쪽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땅이 농사짓기에 적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수도 적으니까 강태공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배를 짜도록 장려하고 기술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많은 생선과 소금을 유통시켰더니 사방에서 물자가 모여들었다. 귀, 돌아올 귀를 썼죠. 사람과 물자가 돌아왔다. 마치 엽전 꾸러미에 엽전이 꿰어지듯이 술의 바퀴살이
한 술의 축으로 모이듯이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니 그 후로부터 제나라의 갓, 허리띠, 의복, 신발을 천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제나라의 제품들을 막 사용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처음에 등장한 나라가 제나라, 그리고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제나라 사람인 강태공. 강태공은 여상이라고 그래서 여씨라는 소리도 있지만 강씨의 시조죠. 진양 강씨의 시조죠. 시조, 중시조 정도 되죠. 그 이전에 뭐 우리 그 치우천왕 자체가 벌써 그분도 이제 강씨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게 되면 땅이 척박해서 사람이 적었다 그랬는데 돌아왔다. 굉장히 중요한 삼귀. 뭐가 돌아왔다. 뭐가 돌아왔냐면 첫째, 농업을 하던 지역에서 염전업, 누에, 삼배 이런 잠업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의 기후, 물자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이 농사보다는 다른 산업이 좋겠다라고 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오나요? 다 어떤 물자들을 갖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뭐 우리도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물자와 물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돈과 권력이 돌아오는 거죠. 일기는 사람의 생각, 패러다임. 이기는 사람 혹은 물자. 삼기가 돈 그리고 권력. 이거를 이제 삼귀라고 했는데 이 삼귀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이게 왜 귀할 귀자가 아니고 돌아올 귀자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예전에 한문책 오래된 거 보면요, 한자 잘못된 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옮겨 쓰다가 보면 이렇게 잘못 옮겨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오래된 목판본에도 분명히 돌아올 귀자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귀할 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올 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동해와 태산 일대에는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돌아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니콜라스 케이지, 미국의 참 액션 영화 배우죠. 이 사람도 여기에 이제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영화에 출연해서 이제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1995년도부터 확 한번 떴다가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내리막길로 가서 그 다음에는 복귀를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일생에 기회가 3번 있다. 그 3번이 이게 매산자로 오거든요. 항상 한 번 오고 2번 오고 이제 3번 오고 이렇게 되고, 이 매산자로 오고, 이제 주식에서도 이게 헤드앤숄더형 혹은 역 헤드앤숄더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운의 흐름인데, 어차피 이제 이 오행 공부가 이 화식열전에는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이 사람이 뭐 니콜라스 케이지가 뭐 연기를 배웠건 안 그러면 잘생겼건 뭐 백그라운드가 좋았건 그런 것은 이제 일종의 직위로 보는 거거든요. 직이라는 것은 땅 혹은 사람들이 노력한 지식 뭐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직입니다. 처음에는 직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직위에 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를 이제 인기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인기 있어 하는 게 인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천기를 당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죠. 이 사람보다 더 좀 명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사람으로 볼 때도
뭐 다 아시는 그 춤지 알 수 있는 존 트래볼타입니다. 존 트래볼타의 이 영화 인생을 보게 돼도 이 사람도 매산자죠. 헤드앤숄더형이죠. 헤드앤숄더형에서 돌려놓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뜨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기회가 사람은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세 번의 기회에서 3기를 알게 되면 강태공처럼 나이가 80이 돼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3기의 이치를 모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헤드앤숄더형으로 그 사람의 일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본문 다시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서 동해와 태산 일대에는 여기 나오죠. 동해와 태산 일대 요 제나라가 있는 지역인데 산동반도 있는 지역이죠. 이 제나라 일대에는 제후들이 옥깃을 여미면서 제나라 조정에 예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 강태공이 이 제나라로 가서 아주 이제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나라가 한때 쇠약해졌으나 제나라 환공 때, 제환공 때 그 우리가 관포지교로 잘 아는 관중과 포수가 중에 관중이 재상으로 다스리면서 다시 나라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9개의 관부를 설치했다. 9개의 관부를 설치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이로 인해 제환공이 폐업을 달성하여 여러 차례 마치 옛날에 강태공이 그랬던 것처럼 제후를 소집해서 천하를 바로잡았다. 춘추 5패의 이제 제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관중 또한 3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3기거든요. 세 가지가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도 돌아올 귀를 보셨죠. 근데 앞에서는 인과 물만 나왔죠. 관중도 3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위는 제후의 신하였으나 누가? 관중이. 강태공 제후였습니다. 제환공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제후의 신하였으나 관중은 3기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 뭐 초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의 그런 군주보다도 훨씬 더 부자였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부강함은 위왕과 선왕시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공부하면서 야 이게 3기가 뭘까? 이 도무지 관중이 가졌다는 3기가 뭘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신 이제 화식 해설에 보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동해와 이 태산을 사이에 두고 요 해대지간 여기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나라는 돈을 쓰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나라가 제나라고 화식열전에서 이 제나라가 사실은 농사 위주로 살던 이 한족 기술이 전부 이 제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학 뭐 저기 여러 가지로 동양의 과학이라고 그러는 오행학, 음양학 뭐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데 이 3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화배우 2명 봤지만 케빈 코스트너 뭐 많이 아시죠? 늑대와의 춤을 뭐 그 유명한 보디가드 뭐 이런 데서 공전의 히트를 쳤지만 이 사람의 한번 이걸 보게 되면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늑대와의 춤을 뭐 보디가드 하는 거는 다 이 19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 이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90년도 중반도 뭐 히트가 꾸준히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말년에 대박 터트린 영화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맨 오브 스틸이라고 슈퍼맨 영화죠. 뭐 굉장히 쌈 잘하는 여자도 나오고 그래갖고 정말로 나이 들어서 이제 대박 그 성공을 하게 되죠.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인기도 끌었고 돈도 얻었고
또 아카데미상 골든상 이런 거에도 멤버가 오르고 해서 정말로 케빈 코스트너는 대성공을 거뒀죠. 그 이후로 뭐 차트상으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또 성공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늑대와의 춤 뭐에서 2006년도에 가디언, 미스터 브룩스, 스윙 보트 뭐 이런 거 하다가 맨 오브 스틸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죠. 대박을 벌죠. 그 다음에 이제 잭 라이언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성공 실패 하다가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해서 그 야구 관련된 영화도 뭐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히든 피겨스 같은 거 해서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성공을 하고 이랬습니다. 영화 배우, 영화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묻어서 오는 물자 정보가 모이게 되죠. 세 번째로는 돈과 권력이 모이게 되죠. 이런 것이 3기입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물자 정보가 모이고, 다시 돈과 권력이 모이고. 그래서 이 관중이 3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제나라 환공이란 말이에요. 제나라 환공은 뭐 굉장히 이 사람은 관중 때문에 성공은 했지만 나중에 관중이 죽으면서 그 누구를 중용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부하 중에 그 누구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여가는 어떻냐, 여가 안 됩니다. 수초는 어떠냐, 수초 안 됩니다. 개방은 어떠냐, 개방도 안 됩니다. 다 간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신들한테 넘어가서 말년에 뭐 정말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참 관중이 없고 난 다음에 관중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급격히 망해서 비참하게 죽죠. 그러나 제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강해가지고 위완과 선왕까지 그 관중이 갖고 있던 그런 재산이나 경제력이 모여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제나라를 이제 화식열전에서 처음 이 사람이 그 태사공께서 이거를 등장시킨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뭐 황제 그 의학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자, 뭐 노장사상, 오행, 뭐 추연 모든 그 중국의 고대 과학들이 전부 제나라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제나라는 우리나라 그 배달국 우리 조상들 동이족 관할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발전된 그 우리가 뭐 고조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배달국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남아있던 그런 이제 어떤 지식의 보고 지역이죠.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태사공이 역사 왜곡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러면서 옛날 거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왕한테 올려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에서 돈 얘기하면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의술을 갖고 있고 있었던 이 제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태공도 그렇고 이 관중도 그렇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지역이건 그 지역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남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자산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누구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계신 분들도 뭐 직업은 다 다르고 돈 버는 방법도 다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쓰지 않고 있는 무수익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매몰 자산, 무수익 자산 이런 것은 예전에 참 삼성증권에서요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원래 그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그 증권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그 도박업
이래서 그 증권업 같은 거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병철 회장의 그 뜻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증권업을 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님은 좀 안목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1995년도에 그 자동차 한다 그럴 때 벌써 그때 전기자동차, 전자자동차를 하려고 그랬죠.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하게 뒀으면 테슬라보다 어쩌면 더 잘하지 않았나. 반도체나 이런 스마트폰 만드는 실력을 보면. 그러나 그때 당시에 참 불행히도 IMF가 와서 그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뭐 그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는 삼성이 기회를 잡고 한국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 휘발유 자동차에서 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회에 그것을 잡아챌 만한 이제 안목이, 참 아직까지 그런 안목이 있는 기업인이 안 나고 있는데, 정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증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제조업 같은 걸 하던 이제 삼성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증권업을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자산이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증권이나 채권은 이게 팔지 않으면은 뭐 아무런 수익이 안 나는, 그걸 무수익 자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행은 예금이 100억이 있으면 100억 갖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 대출 이자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자산이 돈이 됐는데, 이 주식은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무수익 자산을 어떻게 수익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를 1992년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거진 2000년도 초반까지 참 그룹의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그 이제 CMA라는 것도 생기고, 또 증권회사도 카드를 만들면서 이제 그 신용카드를 만들고 캐시카드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밤에도 돈을 벌고 일요일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주식 신용융자를 해서 이자를 받는 구조. 또 해외 주식을 사면서 이제 해외에서 그 환수수료 같은 이제 이런 게 되면서 경영이 증권업 전반이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건희 회장이 쓰던 특이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매몰자산이라는 말을 그때 이건희 회장이 쓰셨습니다. 매몰자산은 실패의 자산화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는데,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억하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가 자산이다. 실패의 자산화를 매몰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자산은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자산을 무수익 자산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익 자산과 매몰 자산을 갖고 있더라. 이 무수익 자산과 매몰 자산으로 수익을 창조할 수만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은 제가 화식열전 공부하면서 바로 개연이나 범녀나 백규나 지금 나오는 제나라 황공 밑에서 일했던 관중이나 강태공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제나라 황공도 관중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또 주나라 문왕도 강태공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이걸 찾는 방법은 눈 밝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눈 밝은 사람 만날 인연이 없으면 화식열전을 공부하시면 알게 되십니다. 화식열전에는 천문지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돌아오고, 생각이 세상에 맞는 생각이 돌아오고, 세상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맞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참 그런 게 너무나 늦었어요. 너무나 늦었으니까 참 뭐 옛날 책 좋아하고 이런 한문으로 된 책 좋아하고 했지만, 너무 타이밍 맞게 세상이 변했을 때 재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온다. 사람이 돌아오면 생각이 돌아오고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돈과 권력이 돌아온다. 이것이 삼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삼귀고요. 우리가 이제 물론 다음번부터 자세히 공부할 거고 태사공 이 사마천 할아버지가 제나라를 중시했던 거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 왜곡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기에다가 사기를 많이 치죠. 가령 예를 들면 아주 뭐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 만주 지역이 요동 지역은 아주 야만한 지역, 야만인 지역, 마치 유럽,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뭐에서 발전한 문명이 중동을 거쳐서 중국의 중부 지방을 지나서 이게 나중에 뭐 온 것으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채색 도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채색 도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중국보다 훨씬 늦은 나라, 일본은 더 늦은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쳐놨는데 이게 1920년도, 30년도에 들어가면서 이 제나라 지역, 제나라가 관리하던 지역에서 성자의 유적이라든지 은나라 유물이 발견되면서 채색도기 위에 천년의 세월이 누적되면서 쌓인 흑색도기가 굉장히 발전된 흑색도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각골 문자도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흑색도기는 이게 동쪽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쪽에서 거꾸로 저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오고 각골 한자가 나오니까 한자도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동이족이 만들었고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 주나라 황실의 그 상징하는 세 발 달린 솥이 은나라 유적에서 딱 나오니까 이게 한족이 이 땅의 주인 지배자가 아니었고 동이족이 지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외정시대죠. 일제시대 때 여기서 나오는 은어하고 성자에서 나오는 인골의 그 치아와 턱뼈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한족이나 묘족이 아닌 한국인하고 같은 종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덮었죠. 발표도 안 하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 SBS 드라마에서 뭐 마치 조선시대 초기에 전부 뭐 중국하고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동북지방이 고구려도 우리 한족이야. 뭐 청나라도 우리 한족이야. 거란, 뭐 여진 다 우리 한족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 역사 왜곡을 하는데 이게 고고학적 유물에서 그렇지 않음을 밝혀지는 거죠. 불행히도 참 한국 언론이나 방송이나 학자들이 이거 갖고 큰 소리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기 싫어서 그냥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기 싫어서 그래 우리는 뭐 저기 한국은 신석기 구석기 없었어 그냥 청동기부터 했어 이렇게 된 것처럼 다시 중국에 눌려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지워버리는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든 고대의 휘황찬란한 문명이 쌓여있던 곳이 바로 제나라 지역입니다. 제나라 지역과 만주 지역인데 만주 지역은 사마천 당시에 자기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천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마천 할아버지가 있던 지역은 이 은허가 발견된 거는 1923년도부터 35년까지 발굴하다가 덮어버렸다니까요. 자기네 문화가 아니니까요. 한자도 이게 여기서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랬듯이 모든 고대 중국의 의학, 과학 모든 것은 동이족한테서 나왔다. 동이족이 살던 땅 제나라에서 나왔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나라에서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태공, 이 제나라 황궁에서 밑에 뜬 관중.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삼귀를 갖고 있었다. 삼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오게 할,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운이 나갔는데 운을 돌린다든지, 복이 나갔는데 복을 돌린다든지, 이 세 가지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삼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1기, 2기, 3기를 차례차례 공부할 것이지만, 내가 다시 뭔가 일어서려면 세 가지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